모든 것을 담습니다. 기억도, 비밀도, 때로는 진실도.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2019년 서울 한 고급 호텔의 옥상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곳에 있던 물탱크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거기 들어갔을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라진 남자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이상의 미스터리입니다. 밀폐된 공간, 완벽한 CCTV, 그리고 절대 설명되지 않는 한 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채널 진실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서울 중구에 위용한 스카이 팰리스 호텔입니다. 14층 규모의 이 호텔은 비즈니스로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이 호텔 옥상에는 건물 급수를 위한 대형 물테크 4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직경 2m, 높이 3m, 뚱껍이 달린 밀폐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탱크 안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오전 11시 47분이었습니다. 객실 수도급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투숙객 홍미경 씨의 신고 전화와 또 다른 투숙객들이 물 색깔이 평소와 다르다는 민원도 잇따렸습니다. 호텔 관리인들이 물탱크를 열었을 때 그 물탱크 안에 여성이 있었습니다. 담당 현사는 신원을 확인한 경과 이수진 21세로 밝혀졌습니다. 이수진, 그녀는 2번 물탱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발견 3, 4일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한 것은 2019년 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탱크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수진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사립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진이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친구들 간의 갈등도 없었어요. 그런 그녀가 왜 혼자 서울 도심의 호텔에 투숙했는지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오후 3시 22분 피해자 이수진이 스카이 팰리스 호텔에 나타납니다. 저 혼자 방 하나를 인터넷으로 예약했는데 확인해 주세요. 네, 손님. 여권과 카드를 확인하겠습니다. 10창 1004호입니다. 키를 드릴게요. 스카이 팰리스 호텔 직원은 10층 1004호라며 이수진에게 키를 건너줍니다. 이수진 손님은 조용하고 말이 없는 분이었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라고 호텔 직원은 말했습니다. 스카이 팰리스 호텔 1004호를 조사했는데 방 안에는 이수진의 짐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행 가방, 노트북, 화장품.
침대는 한 번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노트 한 건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카이 팰리스 호텔에는 총 3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비 2대, 각층 복도 각 1대, 비상계단 2대, 엘리베이터 내부 2대, 주차장 4대, 그리고 옥상 입구에 1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CCTV 38개를 조사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진이 체크인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은 찍혔습니다. 그 후 2월 15일 밤 11시 43분, 그녀가 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찍힙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그 이후 호텔 38개의 CCTV 중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호텔 밖으로 나간 기록도 없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경로는 단 2가지입니다. 1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옥상 계단을 통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비상 계단을 통해 옥상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로 모두 이수진이 지나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옥상 출입문에는 디지털 도어록과 일반 자물쇠로 2겹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정밀 감식 결과 디지털 도어록의 출입 기록에는 이수진의 카든키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옥상 출입문 자물쇠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달린 물탱크. 그 뚜껑은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뭘 말하는지 보세요. 뭐야? 수위 분석 결과는요? 드론을 내려보내야겠어요. 준비되었어요. 확인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잘 들어가고 있어요. 사건 분석 전문가와 사건 담당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탱크 뚜껑의 무게는 약 18kg. 물탱크 내부에서 밀어서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물탱크 내부 깊이는 약 2.7m. 그리고 탱크 벽면은 매끄러운 스테인레스 스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혼자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담당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들어간 것일까요? 과연 호텔 CCTV에는 사각지대는 없었을까요? 여기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놓친 게 분명히 있어. 일주일 동안 현장은 봉쇄됐고 외부인의 접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점검을 한 결과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텔 옥상 CCTV의 녹화 시간은 72시간이었습니다. 2월 19일 시신이 발견될 당시의 영상에는 죽은 이수진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월 15일의 영상은 이미 덮어쓰기 되어 확인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즉, 그녀가 옥상에 올라간 날의 영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은 2월 15일 밤 8시 43분에 마지막으로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 물탱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CCTV에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호텔 물탱크는 뚜껑은 외부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옥상으로 진입한 CCTV 기록 DMS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3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경찰이 공개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분석입니다. 2월 15일 밤 11시 43분. 이수진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그녀의 행동이 매우 이상합니다. 이 영상을 본 수백만 명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행동은 정상이 아니다. 왜 이래 정말. 그녀는 엘리베이터 모든 층을 눌러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고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손을 떼고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밖을 보았는데 그 순간 많이 놀라는 표정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처럼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서움에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주저앉고 말랐습니다. CCTV의 확인 결과 아무도 없었는데 그녀는 누구를 보고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이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극심한 공황 상태에서의 비정상적 행동이라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둘째,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한 영향이라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셋째, 누군가로부터의 도피 시도의 지시를 받고 있다라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동 패턴은 명백한 공포 반응을 보여합니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수진의 사인은 익사이고 혈액 검사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스타민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외상이나 성폭력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수진의 공식적인 사인은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사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박준호 형사는 사고사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물탱크 뚜껑은 외부에서만 열 수 있고 무게가 있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그 안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담당 박준호 형사는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형사 박준호는 호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탐문을 실시합니다. 형사 박준호는 호텔 직원 14명 중 12명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3번째 직원, 야간 보안 요원 최모 씨가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2월 15일 12시쯤 호텔 옥상 쪽에서 물켜고 닫는 소리가 쿡 하고 났습니다. 하지만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무전기에서 잡음이 심하게 들렸고 옥상으로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마스터키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무언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냥 지배민한테 보고만 했어요. 하지만 지배민은 이 보고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박준호는 지배민 강모 씨를 찾아갑니다. 보안 요원이 옥상에서 소리가 났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상부에 하지 않은 것은 호텔 명성에 영향을 줄까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형사는 호텔 지배민의 눈에서 단순한 과실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이수진의 방에서 발견된 노트의 일부 내용이 유출됩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트에는 스카이 팰리스 호텔과 관련된 무천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이름들, 그리고 몇 개의 숫자.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버린 이상 나는 안전하지 않을 거야. 형사팀은 이수진의 노트북과 할든폰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녀는 체크인 3주 전부터 그 호텔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스카이 팔레스 호텔 사건, 호텔 비리, 그리고 놀랍게도 내부 고발 보호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웹사이트는 특정 언론사의 제보 메일 페이지였습니다. 이수진이 단순한 문학과 학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대학교 탐사보도 동아리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저는 이수진이 활동하는 탐사 동아리 지도 교수입니다. 이수진은 굉장히 탁월한 취재 능력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큰 것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수진은 무엇을 취재하고 있었을까요? 동아리 동기 이모 씨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수진이가 그 호텔에 누군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매주 특정 요일에 특정 인물이 그 호텔에 온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는 말 안 해줬어요. 그리고 탐사 동아리 이모 씨는 덧붙여 말합니다. 수진이가 가기 전날 밤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요. 이수진이 체크인 전날 밤 탐사 동아리 동기 이 씨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나 내일 그 호텔 가. 증거 가지러. 만약 3일 안에 연락 없으면 경찰한테 말해줘. 그리고 이 메시지 지우지 마. 탐사 동아리 동기 이모 씨는 이 메시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탐사 동아리 동기 이모 씨는 뉴스를 봤다고 했습니다. 형사 박준우가 사건이 발생한 호텔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스카이 팰리스 호텔은 2007년 개장일은 3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투숙객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자살로 결론이 났어요. 2013년 투숙객 약물 사망, 사고사로 종결. 2019년 이수진 익사, 사고사로 종결되었습니다. 3건 모두 단독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연관성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이수진의 노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 1301과 13층 1호를 분석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1301호는 공식적으로 객실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3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 1301호 위층에 잠긴 문이 있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이 방번호도 없이 잠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1301호의 위치 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방 안은 일반 객실과 달리 특수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방은 고급 가구, 방음 처리된 벽, 그리고 장글 장치가 달린 가구, 그리고 한쪽 벽에는 작은 모니터 장치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니터에는 호텔 각 층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301호의 모니터 시스템은 공식 보안 시스템과 별도로 누군가가 사설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소 5년 이상 운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카메라의 영상을 선택적으로 끄거나 덮었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 옵상 CCTV에 72시간 덮어쓰기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형사팀은 1301호를 실제로 사용한 인물을 추적합니다. 잠긴 금고 안에서 여러 서류와 영수증이 발견됩니다. 금고 안에서 특정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영수증들이 나왔는데 회사명이 오메가 프로퍼티라는 법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스카이 팰리스 호텔의 건물주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주는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수진의 노트북 포렌식에서 암호화된 폴더가 발견합니다.
암호는 이수진의 생일 조합으로 풀렸습니다. 그 안에는 3개월에 걸친 취재 파일이 있었습니다. 문서, 사진, 그리고 몰래 녹음된 음성 파일들. 이수진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경찰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호텔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1301호에서는 정기적으로 비밀 회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는 정재계 인사들이었습니다. 그 회합에서 나눈 내용이 불법 이익 공유에 관한 것임을 이수진을 알았습니다. 이수진은 여러 증거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증거. 그 증거는 직접적인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그 음성 녹음을 얻기 위해 혼자 그 호텔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2월 15일 밤 11시 37분, 그녀의 핸드폰에서 짧은 음성 파일이 녹음됩니다. 길이가 4분 23초이었는데, 하지만 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은 삭제된 파일 복구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일부를 복원하는데 성공합니다. 복원된 음성 파일에는 두 남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명확히 들리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학생이 들어왔어. 처리해. 그리고 이수진 핸드폰 파일 음성은 소음과 발소리, 마지막으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 이 파일을 녹음한 장소는 13층 복도였습니다. 1301호 앞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날 밤의 진실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은 1301호의 회합이 있는 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13층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비상계단 CCTV는 11층과 14층에만 있었습니다. 13층 비상계단 입구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301호 앞에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문 사이로 들리는 대화를 포착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각됩니다. 방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이수진은 도망칩니다. 이수진이 도망쳤던, 그게 우리가 CCTV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극을 먹고 극도의 공황 속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숨고 손을 내밀었던, 그녀는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겁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이수진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간 방향은 엘리베이터 우측이었습니다. 그녀가 뛰어간 그 방향에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계단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계단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계단을 통하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마스터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간 보안요원의 마스터키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야간 보안요원 최 씨의 마스터키. 그것은 다음날 최 씨의 락커에서 발견됩니다. 그가 분명히 없었다고 한 바로 그 열쇠가. 하지만 열쇠에서는 최 씨의 지문이 아닌 미확인 지문이 발견됩니다. 누군가 그날 밤 최 씨의 마스터키를 빌렸거나 최 씨의 락카에서 몰래 가지고 갔거나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안요원 최 씨의 락카에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호텔 1301호 주변 CCTV는 13층 복도 CCTV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도 누군가 선택적으로 끌 수 있었습니다. 2월 15일 밤 13층 복도 CCTV는 23시 20분부터 23시 55분까지 35분간 영상이 끊겼습니다. 이 35분이 모든 것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끊김은 1301호 내부의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실행됩니다. 형사 박준호는 그날 밤 호텔에 투숙한 명단을 분석합니다.
1301호는 공식 명단에 없으나 인근 1302호와 1303의 투숙객 정보를 확인했습니다만 1302호는 오메가 프라퍼티 법인카우로 예약을 했는데 투숙객 이름이 없었습니다. 1303호는 개인이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투숙객 이름은 홍길동으로 되어 있어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방 모두 당일 CCTV 녹화가 중단된 시간대에 사람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차장 CCTV에는 그날 밤 들어왔다가 나간 차량들이 찍혀 있습니다. 이수진의 엘리베이터 장면 이후인 자정 이후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차장을 빠져납니다. 번호판은 고의로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종과 색상은 확인됩니다. 검정색 대형 SUV. 그리고 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사후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호텔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형사 박준호는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타살 의혹 사건으로 재분류 신청합니다. 하지만 그의 상관은 승인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박 형사는 즉각 항의합니다. 음성 파일, 지문, CCTV 조작, 차량 기록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 형사는 이후 이 사건이 외부 압력에 의해 덮이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그의 동료 형사가 귀띔을 해줍니다. 이 사건 건드리지 마. 위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 박 형사는 결정을 내립니다. 공식 채널을 벗어나서라도 진실을 알리기로. 그리고 그는 한 기자에게 연락합니다. 2020년 3월 탐사보도 전문 언론에 의해 이 사건이 처음으로 대중에 알려집니다. 이수진의 프로젝트 오메가 파일 일부가 공개됩니다. 1301호의 존재와 CCTV 조작, 음성 파일, 오메가 프라퍼티. 하루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이 빗발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찰은 2020년 4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메가 프라퍼티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스카이 팔레스 호텔은 현재 폐업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타살 혐의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이수진이 재학하던 대학교에서 그녀를 기리는 작은 기념식이 열립니다. 탐사보도 동아리 후배들이 그녀의 이름으로 시민 저널리즘 상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오메가 파일의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도 수사기관에 의해 분석되고 있습니다. 21세 대학생이 혼자 파헤친 진실은 이제 수백 명의 수사관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수진은 정말 혼자 물탱크에 들어간 것인가? 마스터키를 사용한 미확인 지문의 주인은 누구인가? 음성 파일의 두 남성은 어디 있는가? 물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려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가?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수진이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2022년 한 남자가 폐쇄된 지하철역에서 발견됩니다. 역은 20년째 운영을 중단한 상태. 전력도 출입문도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도 멀쩡하게 살아서. 다음 편 유령역의 남자, 다음 주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진실의 그림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